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리 지식 채널입니다. 원래 매주 주말에 제가 외식 및 조리 관련 뉴스를 요약하거나 아니면 주제를 잡아서 방송을 하는데, 지난주는 또 여러 가지 스케줄상 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제 4월 마지막 주 출근을 앞두고 잠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주뿐만 아니라 이번 주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진짜 미래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묵묵하게 또 열심히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이제 외식 및 조리 관련 뉴스에 대해서 또 이슈에 대해서 길게는 하지 못하지만 이 제미나이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저도 궁금해서 살펴보았는데,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미나이가 2026년도 4월 마지막 주 외식 및 조리 업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응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물건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시장에 나가 보시면 피부로 이제 와닿을 정도로 왜 이렇게 비싸졌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푸드테크 기반의 구조 혁신이다. 세 번째로는 K푸드의 프리미엄 글로벌 전략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고물가, 하나는 푸드테크 기반의 구조 혁신, 또 우리나라 음식이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제 외식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패스트푸드라든가 또는 김밥이라든가 분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는 싸다고 느껴져서 진짜로 한 5,000원에서 6, 7,000원 정도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싸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킨 업계에서 가격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게 누가 했느냐? 제네시스의 BBQ가 했습니다. 이 BBQ는 항상 마케팅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올리브 오일 튀김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가격을 동결하겠다 하고 총대를 맸습니다. 총대를 맸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 또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외식업계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것이죠. 사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금은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1320원 정도 수준에 예상되는데,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1320원이지만 이게 훨씬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외식업계에서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각종 공감 이걸 내고 나면 한 9% 정도 남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남는 게 없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와 관련돼 가지고 조리 및 산업 구조의 디지털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 이러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외식 거리를 조성하겠다 하는 건데, 26년에 1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외식 산업의 혁신 플러스 대책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겠냐? 지역별 음식 특화 거리를 만들어서 조리와 서빙을 로봇으로 하고 주문도 키오스크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외식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푸드테크를 상용화하겠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달 로봇 통행을 허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조리에서 나아가 AI 기반의 재고 관리, 조리 자동화 시스템, 이것을 이제 중대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겠다는데, 이것이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중대형 브랜드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사전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작은 업체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중대형 브랜드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밑에 내려오게 되면 세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푸드의 이제 그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수출이 이제 그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도 1분기에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3.5% 증가해서 33억 5천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1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유럽과 북미에서 이 냉동 김밥이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2, 3년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재고가 없어서 판매를 하지 못할 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음식들이 길거리 음식에서 이제 이런 상품화가 되고 나면 이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이제 프리미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급화가 된다는 뜻인데, 고급화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부가 가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스프라든가 아니면 또 뽕듀 그리고 죽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급 음식으로 변화돼서 고부가 가치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떡이라든가 떡볶이, 김밥 이게 다 길거리 음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의 브랜드 음식으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음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식문화 트렌드의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1인 가구 증가라는 이건 옛말이고 실질적으로는 요즘에 와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도 각자 개인의 음식을 혼자서 먹는 것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빔밥이든가 덮밥, 샐러드 이런 것들이 편의점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럼 편의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레스토랑,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서 먹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음식을 만들 때에도 이 1인용으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사실은 탄수화물을 대체하는 계란면, 닭가슴살.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다면 2030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2030 세대도 벌써 이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앞으로는 이 음식이 건강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겠지만 치료식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주 일상생활에서 치료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랜차이즈 중심의 이제 재편되는데 이 재편이 어떤 재편이냐면 사실은 점포에 대한 재편입니다. 무슨 재편이냐면 점포에 대한 재편인데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점포에 대한 재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대형 프랜차이즈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걸 재편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비용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니까 작은 브랜드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메뉴를 다시 단순화시키고 이것을 이제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무인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중대형 브랜드는 가능하지만 소형 브랜드는 이걸 처음부터 투자하는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대형 브랜드로 한번 재편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소형 브랜드가 그 틈을 더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몇 가지만 알아봤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또 한 주를 그냥 가긴 아쉽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 세계가 정신이 없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인류가 항상 지혜롭게 잘 끝냈으니까 잘 마무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또 2020년 4월 마지막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조리 지식 채널의 오석태 교수였습니다.